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우리 여기에 있어 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이 책은 창비 아동문고 300권 기념 동화집으로 동물을 주제로 한 단편 동화집을 엮어놓은 책입니다. 총 10권의 단편 동화가 실려 있고요.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선생님을 이 책을 꼭 추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읽으면서 별로 재미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단편 동화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재밌을 것 같은 부분부터 이렇게 읽다 보니까 다 읽게 됐는데 진짜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책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입장에서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확장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동물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강아지들, 그 다음 이제 고양이들의 이야기들이 먼저 이제 나옵니다.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이죠. 강아지의 이야기는 사실 유기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기견이 사실 큰 문제잖아요. 그것도 있고, 사실 선생님 여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는 그 중성화된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가미라는 강아지가 중성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미가 자기가 중성화가 돼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더 이상 그 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자기가 더 이상 생산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그거에 이제 충격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굉장히 생산활동을 많이 해서 새끼를 14마리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별발여사라는 강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격지심을 갖는 걸로 나오는데, 이 책의 제목이 정말 절묘한데 저마다 사정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왈왈여사 역시 자기가 그렇게 많은 새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연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추측해내야 되는 건데, 선생님 사실 처음에는 이 왈왈여사는 뭐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케이스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마다 사정이 있다는 게 강아지들한테도 그런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역시 그 동물 복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동물 복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된 계기는 그 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돼지 이야기가 2개가 나오는데, 탈출 돼지 이야기랑 그 유기농 농장의 돼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유기농 농장 이야기는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라는 편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2개 이야기는 뭐 거의 약간 비슷한 선상에서 맞물리듯 진행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친구들한테 그 돼지와 그 닭을 사육하는 동물 복지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정말 닭고기를 먹어야겠다, 돼지고기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일순간 사라집니다. 그 영상에 그 돼지와 닭들이 너무 정말 비참해요. 선생님이 그 영상을 보고 진짜 놀랐던 사실은 돼지가 굉장히 장소를 가릴 만큼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을 중시하는 동물인데, 결국 그 돼지의 안 좋은 이미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여기 그 편에서도 엄마 아빠가 그 영상을 보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더 이상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딸의 제안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직접 돼지를 기르면 되지라고 하면서 유기농 농장을 직접 차리게 돼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작가님이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돼지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라고 건강한 사료를 먹고, 그런 돼지들을 우리가 적정량을 인간이 소비할 수 있다면 이런 동물들도 복지가 되고 인간에게도 좋은 그 자연 순환이 되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도 있다라는 그 대안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돼지나 닭이 들어간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제 패스트푸드가 너무나 활성화된 이 시대에 뭐 햄버거, 피자, 뭐 치킨 이런 데는 정말 고기가 빠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이 음식들을 자주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자주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주 먹는다는 말은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인간이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고,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는 생산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진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키울 수가 없는 게 이제 기업의 현실인 거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방법이 그래도 너무 이상적일 수는 있으나 결국 인간이 좀 자제를 한다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결국 동물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인간들의 삶도 우리 삶도 팍팍한데 우리가 동물까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 그 생명의 자격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생명의 자격에서는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이제 인용되어서 나오는데요. 그 방주를,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고 그 지키고 있는 문지기로 그린핀이라는 그 사자의 몸과 독수리의 머리를 가진 동물이 나옵니다. 무섭죠, 이미지만으로. 그 동물이 들어오는 동물들을 제한하는 거야. 너는 들어올 수 있어. 너는 이러니까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두더지가 와요. 근데 두더지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희는 음침한 곳에서, 땅 속에서 뛰어다니는 엄침한 동물이니까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누가 판단하느냐? 왜 그거를 네가 판단하느냐? 그거는 하느님이 판단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린핀이 그 이후에 오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려고 말려고 이렇게 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은 우리가 이 그린핀은 결국 우리 인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동물들을 그들이 말을 할 수 없고 인간보다 뭐 어떻게 보면 지능이 낮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지금 멸종 위기에도 처해져 있고 굉장히 정말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거를 과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실험용 쥐나 뭐 실험용 동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간의 어떤 약과 어떤 뭐 화장품 같은 그런 개발들을 위해서 임상 실험 대상이 되는 그런 동물들도 많은데 그 이야기도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 여기에 있어. 동물들은 결국 이 지구를 유지하는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도 역시 이 지구의 하나의 존재의 일원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오만한 생각으로 같이 우리와 함께 공존을 해야 하는 그 동물들을 우리 아래의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공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더 인상 깊게 다가올 책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도 같이 읽으면서 토론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공존 그리고 같이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윈쌤 책책책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